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지난주에 서울국제도서전 있었잖아요. 저도 얼리버드 티켓으로 티켓 오픈하자마자 구매해서 다녀왔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나 좀 책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가장 큰 독서 행사인데요. 출판 산업이라든지 이런 독서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예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출판사들이라든지 작가분들이라든지 업계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또 최신의 이런 출판 트렌드도 공유하는 자리예요. 저는 국제도서전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출판 관계자들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몰랐던 새로운 분야,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게 돼요. 이번에 주빈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렇게 부스를 보면서 뭐 재밌는 게 없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오만 술탄국의 디저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아랍의 고대 문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생각보다 다네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아랍의 고대 문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고대 아랍의 문학을 접할 길이 있었나? 전혀 나도 모르는 새로운 분야였는데 이렇게 또 배워가는구나 재밌다 그런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좀 소개가 길었는데 결국 오늘은 제가 거기서 산 책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이소우와 전집이에요.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방과후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있거든요. 초등학생 단계의 아이들은 이야기를 그냥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 현대재성 딱 갔는데 이소부와 전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린 듯이 이거 읽어줘야겠다 하고 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이소부화는 원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었대요. 성인들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겪은 여러 경험과 삶의 지혜를 재치 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전이 되다가 수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봤더니 이건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학교에 이렇게 두고 학생들 조금 일찍 오면 쉬는 시간에 봐주려고 샀습니다. 두 번째 책은 톨스토이 고백록입니다. 이 책은 그냥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톨스토이를 언제 처음에 접했냐면 학생 때 꼭 읽어야 되는 책들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것들 그거 읽으면서 톨스토이를 처음 접했는데 그 뒤로는 톨스토이가 누구든 관심도 없고 있다가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우울했었던 백수의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 백수니까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김영하 작가가 내가 무인도에 가져갈 책으로 안나 까레니나를 이야기를 했었던 거를 보고 안나 까레니나를 읽었어요.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지?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어서 제가 톨스토이 작품을 다른 것도 읽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약간 앞에 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리처드 도킨슨, C.S. 루이스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밟혀서 샀어요. 왜냐면 제가 C.S. 루이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리처드 도킨스는 대표적인 무신론자긴 한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전에 유신론자였다가 무신론자가 된 케이스고 C.S. 루이스가 오히려 무신론자였다가 유신론자가 된 케이스래요. 그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홀린 듯이 사버렸어요. 이거는 소장을 꼭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책은 약간 좀 자기계발서? 슈독이에요. 이 책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읽고 싶었던 책이고 사실 앞부분을 조금 읽기는 했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앞부분을 읽다가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치고 종이를 접으면서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구매를 하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사회평론 매대를 지나가는데 바로 이 책이 있길래 이번 기회다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판형이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세로로 길거든요. 저는 여름에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독립출판물이에요. 제가 국제도서전 가면은 독립출판 책은 꼭 하나씩은 사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뉴욕의 블루스타킹 북스라고 엄청 유명한 독립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갔을 때 그 서점 직원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출판 매대를 만들었어요. 그걸 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꼭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면 배워갈 점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립출판물 보다 보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나처럼 평범한 정말 한 사람인데 이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경을 이렇게 헤쳐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담 없이 가볍게 읽게 되는데 가볍게 읽는 중에서 되게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독립출판물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전에서 이런 독립출판물을 사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작가분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을 물어보시고는 이렇게 사인도 해주셨어요. 작년 여름하고 가을에 쓴 걸 모아서 올해 여름에 딱 출간을 하려고 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책입니다. 아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와. 그리고 6번째는 드디어 소설인데요. 앵무새 죽이기 샀어요. 열린 책들 갔더니 앵무새 죽이기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한 절반까지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다가 이게 중간에 한번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 뒤부터 손이 안 가기 시작하고 그 흐름이 끊긴 걸 잡아주지 않으면은 앞에 내용도 다 까먹게 돼요. 이 책을 제가 왜 읽었었냐면 제 은사이신 제 교수님께서 이 앵무새 죽이기는 정말 꼭 읽어봐야 된다. 새내기 때부터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인생책이라고 소개했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도 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이거든요. 이번에 교수님 만나서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톰 아저씨의 오두막 정말 좋았다. 제 인생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앵무새 죽이기를 아직도 안 읽었냐고 그러셔가지고 읽을게요. 읽어봐야겠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도서전에 갔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7번째로 구매한 책은 페터 비에리의 자기결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 페터 비에리의 다른 책을 사려고 했었어요. 삶의 격이라고 밀라노나 할머니가 젊은이들에게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라고 추천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려고 갔는데 은행나무에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삶의 격이 생각보다 두꺼운 거예요. 그냥 사지 말자 이러고 이제 발길을 돌렸는데 제 눈앞에 이 자기결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얇아. 이 자기결정이라는 제목을 본 순간 그리고 여기 이제 써있는 문구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본 순간 그냥 홀린 듯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8번째로 구매한 책은 이 한병철 작가의 서사의 위기입니다. 제가 사고 보니까 이번에 좀 철학책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페터 비에리도 그렇고 한병철 작가도 그렇고 독일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이 한병철 작가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피로사회 한번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 뒤로 어떤 책을 내셨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산북스 매대 지나는데 서사의 위기 새로 내셨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앞에 책들이 좀 무거운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볍고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아무튼 시리즈 아무튼 메모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무튼 메모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도 메모는 정말 읽어볼만 하다. 이제는 정말 좋은 정보가 세상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정보를 빨리 알아내는가가 싸움이 아니라 이 정보들을 적재적소에 잘 이용을 하고 내 걸로 재구성을 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메모법이라든지 이런 기록법에 대해서 배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좀 관심이 많이 가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고 또 내 걸로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좀 메모를 잘 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구매한 성인 대상 책들이었고요. 사실 더 있어요.
이거는 그림책들인데 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성인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거는 소개하지 않고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림책은 왜 샀냐면 제가 도서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엄마랑 제 동생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림책 되게 많이 읽어주시기도 했고 또 지금도 집 한켠에는 나중에 손자 손녀들 읽어주겠다고 진짜 색이 다 바래져 있는 그림책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중에 손자 손녀 생기면은 읽어주고 싶은 그림책을 내가 모으겠다 하고 가셨는데 정말 아이들의 언어는 진짜 아름답고 순수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았던 그림책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 토마토라는 그림책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 색감이 진짜 예쁜데 이 애기가 집에 학교 끝나고 혼자 와서 토마토를 이렇게 막 먹는 내용이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구름이 토마토를 닮아간대요. 노을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붉어지고 구름도 붉어지는데 그거를 구름도 토마토를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들의 동화책을 읽으면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평소에 하늘 예쁘네, 노을 예쁘네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것도 구름이 토마토색이 됐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언어를 빌려서 아름다움을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동화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포이눔을 주제로 했던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 하울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가 어색했는데 이제 대학원 학기도 종강을 해서 방학을 맞아가지고 좀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